서울시 사회복지정책토론회와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급증하는 노인 부양 부담을 이야기하며 노인 복지 지원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인의 질병 사망 원인 1위 암. 최근 연구 결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암 예방에 좋은 생활 습관과 대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서울시의 전체 예산 중 약 32%, 이 3분의 1 이상이 복지 예산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사회복지정책 토론회와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서울복지신문사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제2회 서울시 사회복지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주거시설과 복지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인복지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급증하고 있는 노인 부양 부담을 이야기하며 노인복지 지원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 부양 부담은 2030년부터 선진국보다 높아지고 서울시의 노인 부양 부담도 인구 2인당 노인 1인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독거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시작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독거 어르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치매라는 것은 어르신 당사자 문제가 다 아시다시피 가족의 문제이거든요. 가족이 붕괴되고 그 부담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한편 토론회가 끝난 뒤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서울복지신문사 표창, 서울시 의회 의장 표창 등 모두 20인이 상을 받았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암 발병률은 급증하고 있지만 암은 더 이상 불치가 아닌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이 됐는데요. 암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박고은 아나운서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암 치료를 받거나 치료 후 생존하는 암 경험자는 100만 명. 갑상선암, 유방암 등 조기 발견이 쉬운 암은 5년 생존율이 높은 편이지만 폐암이나 간암 등은 조기 발견돼도 5년 생존율은 낮습니다. 따라서 폐암이나 간암 등을 예방하려면 흡연, 알코올 등 위험 요인부터 제거하고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폐암은 이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끊어야지만 폐암에 걸리지도 않고 또 폐암을 이기려면 담배를 끊고 정기 검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간암을 예방하려면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암 1위를 차지하는 유방암은 정기검진과 함께 평소 자가검진으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가검진에서 본인 스스로 무엇을 진단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성이 자기 가슴에 좀 더 관심을 가지라 이런 뜻이 훨씬 크고 어떤 변화가 감지되면은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메시지죠. 한국인의 경우 유방암이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30대에서 40대 여성에게 급증해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국내에서 급증하는 대장암과 위암 예방과 조기 검진을 위해서는 40세 이후부터 5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각각 검진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대장암이나 위암을 앓은 병력이 있는 경우 더 일찍 검진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조기 발견에 완치할 수 있는 자궁경부암은 유일하게 예방 백신이 있어 성인이 되기 전에 접종하면 효과가 있으며 성 경험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률 1위를 기록하는 암, 자신의 기저질환, 가족력,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한 정기검진만이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농어촌의 빈곤율이 대도시의 2배 이상이고 소득 불평등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역별 소득 분배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1년 농어촌의 빈곤율은 경상소득 기준으로 9.76%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같은 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빈곤율인 4.07%와 4.34%의 2배 이상입니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광주, 전남, 전북, 제주의 경상소득 빈곤율이 7.6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3.3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사들이 사회 취약계층에게 금융상품을 함부로 판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이 노인이나 주부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보험, 카드 등 금융상품을 함부로 권유하면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사의 무분별한 판촉 활동으로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사태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이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취약층으로 판단되면 일반인과 달리 별도의 판매 준칙을 정해 보호하라고 지도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취업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인으로 성장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시작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을 전국 12개 지역의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업교육 이수자는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창업 인큐베이터 점포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1987년부터 1988년까지 2년간 형제복지원 출신 무연고 시신 38구가 부산시립 공원묘지에 감회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대책위는 지난 1986년 영락공원에 묻힌 형제복지원 무연고 시신 23명의 이름 중 기존 1986년 형제복지원 사망자 86명의 명단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도 있어 사망자 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그동안의 복지 혜택은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경기도가 이제부터는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복지 시스템으로 전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한 자살 사건들.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이 최악의 선택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어려운 분은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무엇이든지 도와드린다. 돈도 있다. 이 희망을 드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존 지침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못 받았던 위기가정의 경우 앞으로 지자체 장이 동의하면 즉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무한돌봄 예산 120억 원 가운데 20%를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긴급 상황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한 비수급 대상자에게 민간자원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 밖에 이장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이웃 돌보미를 현재 12,000명에서 25,000명으로 확대하고 제보자에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위기가정 발굴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의 무한돌봄의 손길이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 닿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노원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초등학생 창의력 키움 교실을 운영하는데요. 대통령상까지 받은 미래산업과학고 발명반 학생들이 아이들의 1:1 멘토가 돼 각종 발명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원구청 임선혜 기자입니다. 관내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발명반 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이 모여 지난 11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된 초등학생 창의력 키움 교실. 창의력 키움 교실은 관내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 3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총 10명을 모집하고 1:1 멘토링 수업으로 진행되는데요. 발명에 도움이 되는 로봇들, 보드게임을 하는 등 평소 수업 시간에는 접하기 어려운 활동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과학 활동을 이끄는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또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 찾은 체험 교실이었지만 모형들이 완성되는 시간 색다른 재미를 발견이라도 한 듯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표정은 흥미롭습니다. 상상한 것보다 더 재밌어요. 약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어렵고 쉬워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창의력 체험 교실은 마을이 학교다의 일환으로 구가 직접 나서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한 정책의 결과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이 많고 그 가정에 학생들 어렵게 생활한 학생들이 많은데 발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 학생들이 이 창의력 교실을 통해서 발명품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미래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창의력 교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미래산업과학고 학생들의 수준 높은 수업과 직접 만들고 느끼면서 배우는 창의력 체험 교실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발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나아가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임선혜입니다. 매월 안동의 오지마을을 찾아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 찾아가는 전문 자원봉사 기동대 출동 드림봉사단이 올해 첫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출동 드림봉사단은 안동시 자원봉사센터가 전문 자원봉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시민 자원봉사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정부의 국민중심 서비스 과제인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17개 분야의 자원봉사단 120여 명이 참가하고 환경정화와 전기 전자수리, 의료봉사단, 농기계수리, 이동세탁 등을 실시합니다. 지난 1985년 설립된 광주 빛고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빛고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중증장애인과 주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이전 개소식을 통해 지역 주민과 단체들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 옹호에 대한 범사회적인 관심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한 한편 빈곤과 사회적 소외로 인해 침체된 중증장애인들의 의식을 일깨워 복지사회 실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꽃과 숲이 어우러진 녹색 도심을 조성하고자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무를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19일 여수시 망마 경기장에서 27개 읍면동에 동백나무 등 16,000본을 배부하고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식재 요령을 교육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봄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추진해 13만 4천여 본을 무료로 배부했으며 이날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사를 확대해 사계절 아름다운 도심 가꾸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계기로 정원의 도시로 거듭난 순천시가 지난 21일 순천만 정원에서 순천 정원으로 수놓다 시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순천시는 순천만 정원, 봉화산 둘레길을 지나 도심 속 골목골목, 시민의 일상에 정원 문화가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민 선포식에서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한평 정원 전시와 토피어리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으며 특히 정원 박람회 승인을 시점으로 지난 2009년생부터 올해 2월생까지 어린이 300명을 선착순 모집해 실시한 탄생목 심기 행사는 아이들에게는 꿈을, 부모들에게는 정원 모델을 제시해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6.4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장애 개선 지난주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이 2달 남짓 남은 선거 이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된 논의의 자리가 좀 있었습니다. 참정권, 단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후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듣고, 또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내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이런 권리가 돼야 될 텐데, 이건 장애인이라든지 비장애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되는 이런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면, 좀 더 발전된 부분, 전향적으로 좀 좋아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적극 방영하기로 한 점, 또 점자형 선거 공보의 작성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한 점, 이런 점들도 좀 더 발전된 것이다. 또 투표 편의를 많이 보장할 수 있도록 기표소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또 문제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를 들면 점자형 그 선거 공보는 면수의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16면, 지자체 선거는 12면,
또 지방의회 선거가 8면 이내이기 때문에 이 한정된 정보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좀 한계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시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역시 어떤 그 충분히 이 후보에 대해서 좀 알기 어려운 이런저런 단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단점들을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좀 바꿔 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비장애인 또 장애인 구분할 거 없이 모두가 투표의 어떤 그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보장된 이 참정권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아무 문제 없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 소식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점차 늘어나는 어떤 복지 수요에 대해서 이 시대의 흐름이 좀 이렇게 있는데 그 반대로 좀 이 기초생활보장법은 좀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6월에 이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으로 상정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개정안을 좀 보면 이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통합급여 방식이 아니라 어떤 개별급여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자칫 그 개별급여를 결정하는 해당 장관들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너무나 이 급여가 좀 불안정하게 지급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선심처럼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좀 크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저희도 뭐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장애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그 개정안이 또다시 개정될 만한 움직임은 아직 좀 없는 것 같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어떤 대원칙이라고 하면 이 최저생계비보다 이제 못한 그런 그 소득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료급여는 이만큼 혹은 뭐 주거급여는 이만큼 이렇게 좀 각 부분별로 지급을 하다 보면 이 자칫 그 구멍이 많이 좀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생기는 것이고 이런 우려 장애계에서 여러 가지 좀 제기를 한 만큼 정부에서 좀 더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어떤 최선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이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로 하면서 이런 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권리성을 훼손하는 개정안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영화관에서 장애인들의 영화 할인 방식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영화 할인은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영화 할인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예약을 보통 요즘 많이 하게 되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서 이제 티켓을 받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은데 이 장애인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가서 표를 끊어야만 이 할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가서 이제 끊는 것도 좀 차별적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만 특히나 어떤 뭐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장애를 그 수화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매표 현장에서 그 장애 사실이 드러나는 그래서 자칫 그 인권 침해 가능성이 꽤 있는 뭐 이런 그 어떤 그 표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극장주 혹은 뭐 여러 멀티플렉스들을 갖고 있는 이 배급사들 같은 경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장애인분들도 혹은 뭐 비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약을 하고 가서 어떤 확인 절차만 좀 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어떤 뭐 잘못된 악용의 소지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현장 할인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이 온라인 예매를 더 많이 요즘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개선책이 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등 사회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 감금과 폭력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일으켰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과 관련된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 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